보겠어요? 그래서 실생활 유형 두 번째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에 노란색으로 단서를 단다. 이 단서를 달 때 여기가 그리고가 되면 모든 사람은 사과와 배를 적어도 한 개씩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2-2번 쌤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플레이가 되는데 풀어보면 유라는 이렇게 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풀지 않았어도 잘하긴 했어요. 또는이 됐어요. 또는을 보면 생각해야 될 게 여사건을 이용한다가 하나의 파트고 또 하나는 경우 나누기다. 경우 나누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기준이 있어야죠. 경우 나누기라면 기준이 있어야 하고 기준을 사과를 뭐 사과든 배든 상관없지 똑같으니까. 근데 사과 앞에 있으니까 사과를 기준으로 하자. 사과를 받는 사람이 3명이다. 1명이다. 사과를 받는 사람이 3명. 2명이다. 1명이다. 0명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나누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과를 안 받으면 사과 5개 나누어 주지 않는다니까 없지. 그래서 경우가 3가지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경우 나누기 했을 때 3개가 되면 올바로 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 라고 했죠. 2명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우선 2명이 가장 애매해서 3명이든 1명이든 이쪽부터 해야 될 것 같지만 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단 2명으로 설명을 위해서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2명 3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해서 한 개씩 줬죠. 그러면 사과가 3개가 남아요. 사과 3개를 2명에게 나누어 주면 3개를 나누어 주나? 유라야 몸이 어디 안 좋니? 그리고 이제 배를 나눠줘야 되죠. 배를 나눠주는데 배는 3명에게 5개를 나눠주면 되나?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하면 되나? 서영이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다 손 들어보세요. 내 생각은 다르다 손 들어보세요. 선생이 뭘 말하려는지는 알겠니? 세 명 중에 한 명에게 4개. 여기는 뭐죠?
세 명에게 배를 어떻게 나눠줘야 되니? 유라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볼까요? 그런데 지금 이 프레임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니? 서영이. 세 명 중에 사과를 받을 사람 2명. 지금 문제 상황이 세 사람에게 사과 5개와 배 5개를 나누어 주는 거잖아. 근데 아까 전에는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사과 5개와 배 5개는 다 나누어 주어야 해. 이 문제에서.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사과를 받든 배를 받든 적어도 1개는 받아야 돼. 세 사람이.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걸 세 번째라고 한 거는 여기가 그리고가 되면 그냥 빼기 세 사람이니까 5 빼기 3, 5 빼기 3 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또는이 되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는 거죠. 그래서 2명에게 나눠주는데 뭐 2명이 나발이고 우선 경우 나누기 해서 사과를 3명 모두에게 나눠주던가 2명을 선택해서 나눠주던가 1명을 선택해서 나눠주던가 이거 3경우밖에 없다. 0명은 있을 수 없다. 이건 이해 갔니? 그러면 2명을 받는 경우를 보자면 3명 중에 2명을 선택하고 그 2명에게 1개씩 나눠줬으니까 사과가 여기가 지금 사과라는 거죠. 한 개씩 나왔으니까 5개 중에 2개가 빠졌으니까 3개가 남잖아. 그러니까 2명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너는 요 3C2 곱하기 2H3이 이해가 안 가니? 아? 네 생각은 뭐야? 잘 모르겠어? 이 2가 요 2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니? 알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과가 2명을 받아야 되는데 2명한테 나눠주고 난 다음에 여기가 3 받지 않은 애까지 포함해서 3이 되면 이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걸 생각을 지금 조금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2가 이 2라는 걸 지금 이해를 못했었다라는 거 아니니? 이해됐니 지금은? 그리고 2명에게 나눠줬으니까 사과가 현재 몇 개 남았니? 3개가 남았죠. 그래서 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큰 틀에서 보면 여기가 1번이든 2-1번이든 2-2번이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숫자가 경우마다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배를 나눠줘야겠어요. 배. 배를 3명에게 사과 2명은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배 3명에게 나눠주는데 이게 5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4다라는 거지.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이해해 보세요. 3H5가 아니고 4다. 배는. 왜 그런가요? 너 이해 안 가니? 갔어? 넌 이해 갔니? 이제 적어도 1개씩 받아야 되니까 이 2명 선택받지 못한 1명은 배를 무조건 받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본다라면 여기는 몇 개가 되는 거지? 한 명이니까 나머지 두 명은 배를 받아야 되니까 5 빼기 2, 즉 3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 형식을 갖춰서 보면 세 명 모두에게 나눠주고, 세 명에게 사과 2개 남았으니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얘는 배를 받아야 될 사람이 따로 없으니까 5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들을 다 더해보면 336이 나온다. 이렇게 가겠어요. 이해 갔니?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라는 지금 이렇게 안 풀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유라는 그러면 어떤 원리를 이용했니?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전체 사건이 3H5 곱하기 3H5 빼기 여 사건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또 타당한 게 또는 이란 말이 들어오면 경우 나누기를 하든 아니면 여 사건을 이용하든 이라고 했었어요. 여 사건을 이용하는 건 발사가 나쁘잖아요. 근데 여 사건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사과 또는 배를 적어도 한 개씩 받는다의 여 사건은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네.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2명만 받는다. 또는 1명만 받는다. 이렇게 나눠서 했나? 2명만 받는 건 어떻게 됐지? 그러면 2명만 받는 건 3명 중에 2명을 선택하고 그 2명에게 5개를 주고 또 2명에게 5개를 준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1명만 받는다는 3명 중에 1명 이 10개 모두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지. 그래서 2개를 더 하는 건가? 아니야? 그러면 또는으로 나눈 게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명만이라고 했어요. 2명만 받는 경우라면 1명 받는 경우를 넣으면 안 되겠어요? 그치? 그러면 다시 여사건 안에 이렇게 안 하고 다시 또 2명이 받는 경우에서 2명만이 아니라 2명이 받는 경우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2명 또는 1명이 받는 경우에서 1명이 받는 경우를 또 뺀다 이거죠. 그래서 또 이게 여사건 2가 된다. 이렇게 풀었다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가 뺄셈이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 생각도 또는 입장에서는 타당한 발상인데 문제는 요 사건 안에 또 요 사건이지. 그래서 이 생각도 나쁘진 않은데 여 사건 안에 여 사건은 수능에 나오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 했지만 유라는 요거 추가로 알아두려고 하세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는 경우 나누기고 각 경우 이거 경우 나누기가 쉽지 않죠. 이 발상이 사실 당연한 건데 경우 나누기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런 경우 나누기보다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시중에서 포배의 원리, 사실 시중에서가 아니라 수학적 용어이기도 하거든. 근데 포배의 원리라고 해서 여사건 안에 다시 여사건이 있는 경우를 하게 되면 포함, 배제, 다시 마이너스 곱하면 포함이죠. 그래서 포함, 배제가 반복이 된다. 이런 원리인데 요거는 조금 발상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잘 생각을 했어요. 잘 생각했지만 내 생각엔 우선적으로 할 건 이 경우 나누기가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하겠어요. 뭘 보느냐 하면 쌤 펴보세요. 27페이지. 쌤 27페이지 159번 풀어보세요. 선생은 이걸 이제 다항식 유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유형이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부정방정식 꼭 알아둬야겠어요. 정석에도 있고 셀에도 있는데 지금 여길 풀어보라고 했죠. 159번. 그래서 부정방정식인데 이때 범위가 중요한데 이때 범위는 음이 아닌 정수. 당연히 자연수와 음이 아닌 정수해 인 거고 이 센 문제로 보면 156번의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퀄 7인데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쌍은 뭐가 되느냐 하면 3h7이 되는 거고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은 3h7-3이 되는 거죠. 서영이 이건 알지? 오케이. 이제 이걸 보면 여기는 홀수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생각을 한다. 156번. 그래서 자연수다. 자연수해. 이건 홀수해.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옮겼다. 얘로 환원시키는 거지. 환원시키는 방법이 뭐니 하면은 저기서 아까 전에 문제처럼 그 옆에 있는 문제인가? 154번처럼 이 154번이죠. 일단 하나씩 나눠줬다고 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자연수가 된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제 홀수해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건 이거지. 홀수해라는 것도 결국에는 환원을 시켜라 얘로 이거고. 그럼 홀수라고 우리가 보는 거는 주로 이제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x, y, z인가? 159번. 그럼 x 프라임 이거를 x라고 하자. 이렇게 되면 x 프라임에 뭐가 들어간 거죠? 홀수가 되면 만약에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런데 홀수인 자연수잖아. 0이 되면 안 되니까 뭐 플러스로 조정을 해주면 이때
얘는 뭐야? 홀수인데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음이 아닌 정수다. 돼서 결국 주어진 방정식은 2x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2y 프라임 플러스 1 더하기 2z 프라임 플러스 1은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10 빠지고 2 나누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5다. 그래서 3H5라고 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가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뭐 사고 방식은 얘를 이렇게 환원시키는 단순한 미션과 동일한데 그 원리를 문장으로 풀어 쓴 게 모두 받아라 라는 154번과 같은 거다. 그래서 그거를 살짝 응용한 정도이다 라는 거죠. 정리하세요. 이 문제는 ABC 네 문자로 만들 수 있는 3차 단항식의 개수는 중복을 허용해서 라는 건데, 이 문제는 매우 쉬운 게 그냥 나열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어떤 걸 요구하는지 느낌이 오죠. 그래서 3개를 선택한다. 4 H3 2 되겠어요? 오케이. 이거 이해가지?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랑 요 유형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부정방정식이랑 저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죠?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 물론 뭐 어렵지도 않지만 이걸 이제 기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3. 단 음이 아닌 정수에 문제와 같다이고, 요 같다라는 걸 얘가 이렇게 되고 제가 이렇게 되니까 얘랑 같다 이렇게가 아니라 얘랑 상황이 똑같네 뭐만 빼고 하면 얘에서 실제로 뭐 3이다 라고 하면 요 경우를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나열을 해보자. 그럼 A가 2고 B가 1이고 0이다.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게 뭐니? 여기에 대응되는 게 A제곱 B라는 항이다 가 대응이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내가 아까 유형 제목을 다항식이라고 적은 건 이것 때문에 적은 거고, 요게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항 정리와 연결이 되겠어요. 그 연결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그때 가서 하고, 일단은 지금은 저 부정방정식 유형과 요 동유항, 결국에는 요 개념이 이 단항식의 개수, 3차 단항식이란 말은 뭘 포함하느냐면 동유항, 이게 다항식단은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거든. 동유항의 개수를 요구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정석 펴보세요. 61페이지 3-22번 풀어보세요.
사실 이 문제는 풀어보세요 하고 했지만 시간이 그닥 주어질 문제는 아닌 게 이거 뭐 같은 거를 이거는 말로 얘는 다항식으로 제시했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6승이라고 그러면 3개 중에 6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플러스 b의 6승,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3승.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2HU 곱하기 3H3로 하면 되겠다. 이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뭐냐면 동류항이라고 돼 있는데 항의 개수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종의 힌트인데 나중에 할 이항 정리라고 하는 게 이것과 연계되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건 다 이해 갔죠? 너무 쉬운 거라. 오케이. 정리하세요.